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은길입니다. 어쨌든 경제는 한 주간의 경제 뉴스와 이슈 분석, 그리고 CEO 초대석 코너 등으로 꾸며지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다 생생한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일부 한 주의 경제판 코너를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먼저 먼 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재 캐스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재입니다. 네, 이어서 김지영 캐스터 오늘도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슈 분석 특별 게스트로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원갑입니다. 자,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 출연 이유는 네. 잠시 후 내용을 보시면서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는 한 주간에 나온 여러 가지 경제 소식 가운데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특별하게 선정한 우리만의 한 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5위, 4위, 3위, 2위, 1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5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위 큰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화면으로 나왔는데요. 틱톡 지분 80% 미국 기업에 넘긴다. 자, 트럼프의 방중이 이제 물꼬가 튼인지 이게 이제 계기가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인터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a fan of TikTok. My kids like TikTok. Young people love TikTok. If we can keep it going, good. And we're going to watch the security concerns. And we have buyers, American buyers. We have American buyers. And I haven't spoken to President Xi about it. At the right time when we're set, I'll do it. In the meantime, until the complexity of things work out, we just extend a little bit longer. 네, 트럼프 지금 인터뷰 영상 보셨는데 이게 미중 간의 갈등에서 어떤 기업을 고리로 갈등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틱톡이 항상 중심에 있었는데 중국의 지분을 이제 미국에 넘기면서 미국이 대주주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뉴스에서 이게 이번 주에 상당히 관심을 받았는데 이 소식은 이제 김주영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9월 15일에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된 게 틱톡인데요. 사실 이 틱톡 왜 자꾸 논의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틱톡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퇴출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0이 들어서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 이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 합의문에 따르면 이 미국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 컨소시엄이 틱톡의 미국 지분을 80%가량 보유하게 되고요. 또 중국의 투자자들이 20% 미만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틱톡에 좀 집착하는 이유, 앵커님은 아시나요? 틱톡이 워낙 지금 미국에도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안보 이슈가 계속 이제 제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다른 또 소식들이 있나요? 비슷한데요. 지금 미국에서 틱톡이 굉장히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자들을 좀 보면은 월간 활성 이용자가 1억 3천만 명에 달하고요. 또 청년층의 이용자는 67%까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라는 우려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9일 오늘이 될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틱톡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니까 관련 소식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지영 캐스터 틱톡 사용하시나요? 저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네. 네, 굉장히 인기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2030에서는 하여튼 되게 인기가 있는 걸로 네, 이렇게 알고 있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보기는 합니다. 제가 사용을 하진 않지만 네.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가지고 가끔 보긴 하는데 하여간 이 틱톡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있고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게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 한번 재밌게 좀 지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위로 넘어가 볼까요? 4위 보여주시죠. 네, 이번 주 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장남. 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 그래서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 자, 관련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지금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 저 마크가 보이는데요. 네, 지금 간판이 나오네요. 해군 장교 입대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해군사관학교 이쪽에서 훈련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입대 시기가 돼가지고 한두 분씩 지금 들어오는 그런 입구 같고요. 네, 이재용 회장 장남이 이제 입대한다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부터 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승합차 안에 이재용 회장 장남이 타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네, 한 주간에 아주 뜨거운 또 하나의 주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벌가의 한국에 대한 책임감 이런 의식을 한번 보여주는 엘리트의 어떤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로 많이 회자됐는데 자, 이 소식은 이동재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인 이지호 씨가 해군의 장교로 입대했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소식이 더 특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지면서인데요. 복수 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니고 장교로 복무를 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번 소식에 누리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정말 좋은 결정,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번 행보가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HD 현대 수석 부회장인 정기선 부회장처럼 장교로 복무를 마친 뒤 경영 수업을 받는 경영 승계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경영권에 대한 궁금증이 더 나오는 이유는요, 이재용 회장이 2020년 공개석상에서 4세 경영의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들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삼성의 경영 승계에 대한 내부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용 회장이 4세에게는 경영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게 선언을 하면서 관심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좋은 모습이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3위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왔는데요. 자, 2030은 매수, 4050은 주춤, 서울부동산 세대별 온도차가 보인다. 자, 이게 어떤 소식이냐면은 최근 들어서 꼭 2030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젊은 세대는 주로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고 4050이라고 이제 특정 짓기보다는 하여튼 50, 60, 70 이제 노년층은 좀 매도세에 가담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집값이 이렇게 되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좀 변화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하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시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의 나와 계신데요. 자, 이 소식 이제 보셨을 텐데 네. 이거 해석이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젊은 층의 매수세, 노년층의 매도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은 집을 사죠. 네. 그리고 이제 집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든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장특공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 특별공제. 그러니까 10년을 보유하고 거주를 하면은 네. 양도세를 한 80% 이렇게 줄여주잖아요. 네. 그럼 절세 목적으로도
팔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그냥 일종의 주택 시장의 세대 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50대, 60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집을 팔면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중독 세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일군 사람이라면은 훨씬 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친화적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부동산 흐름을 어떻게 보면 잘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팔면 그럼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느냐? 네. 그거는 제 생각에 논리적 비약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주변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강남 같은데 이런 네. 비싼 집을 좀 팔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팔아서 조금 이제 싼 집으로 이동하죠. 네. 이동하고 남는 금액을 이제 뭐 금융자산에 투자한다든지 해서 네. 약간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이 고령자 혹은 이 장년층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시장 끝났다. 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는 좀 너무 좀 과하다. 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박 의원께서 보실 때는 네. 이게 중년층, 노년층이 집을 판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집값 폭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주로 뭐 생계형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이제 분석들도 많았잖아요. 한 네. 10년 전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는 주택연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지고 이게 약간 현금 흐름화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많아서 한두 개의 어떤 그런 현상을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해석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좀 균형점을 잃는 뭐 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어떤 뭐 수치를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네. 말고 좀 장기간 보면서 추세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와 다르게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통계치를 보면은 상승폭은 줄고 있지만 계속 여전히 상승세예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 뭐 지금 대책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가격으로 보면은 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뭐 거래량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포하고 이제 성동구가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1순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8월 통계가 이제 9월까지 잡히잖아요. 네. 그런데 7월보다 확실히 늘어난 것은 맞지만 네. 6월 대비해 보면은 한 뭐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시장의 에너지이자 혹은 관심도로가 본다면은 네. 뭐 다시 불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곧 추석이 오잖아요. 네. 아마 추석이 되면은 이제 친인척 간에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대토론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시장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분수령 이렇게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구출 대책이 이제 공급 어떻게 보면 폭탄이거든요. 제가 네. 보면은 대량 이 공급 계획이 나온 그렇죠. 거죠. 135만 가구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재고의 6.8%, 네. 아파트로 따지면은 10.4%나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수도권에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피부로 과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절실하게 느낄 거고 아닌 또 분들은 그럼 나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이제 청약 저축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와 이제 좋은 기회다. 이번에 보면 수수도 나오고 가양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대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부금 가입자들은 또 기회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용성이나 이렇게 진입하려는 어떤 중산층 분들은 소득하고 네. 자산 기준에 걸려서 이게 이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일부 이제 매수세로 나서면서 뭐 일부 신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지금 7월에 M2 말하면 광의통화 증가율이 1년 전에 비하면은 7.1%입니다. 네. 6월 달에 6.7%였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은 늘어나고 단기간에 이게 공급이 늘어난다는 걸 피부로 못 느끼는 일부 수요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렇게 약간
시장에 좀 이렇게 보면은 체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구출 대책이 분명히 공급 확대 대책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주택이 어떻게 보면 공급 이게 네.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는 어느 정도 진정한 건 맞지만 네. 이게 곧바로 시장 안정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시장 안정은 뭐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또 이동성 이런 걸 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불안하지만 약간은 좀 뭐 진정세 이 정도는 보는데 아마 이게 다시 이제 불장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 우리가 추석을 맞으면은 집안끼리 이제 대토론이 벌어질 텐데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네. 그래도 진정되지 않고 스물스물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 네. 연말에 또 대책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견해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저는 네, 그럴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봅니다. 네, 추가 대책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예.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툭 떨어지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단지들이 네. 마포하고 성동구인데 이걸 지금 정부가 혹은 시장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뭐 네. 그런 이미 뭐 예고가 돼 있다시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법 바꾸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토지 지정은 네. 한 11월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때까지 또 못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중간 단계로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 약간 토제는 뭐냐면은 이게 극약 처방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세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불안해지는 곳들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처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박 의원께서는 이제 추가 대책이 예상이 된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력시 되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방식, 그런 게 나올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예. 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제 다른 주제긴 한데요. 전세는 풍기, 네.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네. 뭐 전문가마다 이제 견해들이 다르고 이제 대책이 좀 다른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보시고 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체적인 시각은 같을 겁니다. 뭐 전세 소멸, 뭐 네. 전세 종말 시대 이게 곧 이제 월세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게 그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죠. 이게 IMF 때부터 사실상 나왔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2008년도부터 전세 대출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로 대출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세로 들어가는 게 월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 수요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고. 세입자와 그 집주인하고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죠, 그게. 그렇죠. 작년에 주택금융공사에서요, 월세로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실래요?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80.5%가 전세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싸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아파트 공급 비중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갭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기폭제, 전세 소멸의 기폭제는 제가 보면은 뭐 전세 대출이 이제 뭐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결국은 이제 세입자의 약간 보호 본능, 생존 본능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요. 결국은 이런 월세를 잘 보시면은 이게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세값이 오르죠. 그럼 전세값이 오르면 그거 보증금을 다 못 댑니다. 그러면 일부 이제 보증금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뭐 어떻게 보면 집값 급등의 후폭풍으로서 이런 월세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세대 다가구 쪽 이른바 이런 비아파트 쪽은 완전히 월세로 넘어갈 것 같고요. 아파트 쪽은 제 생각에는 이거 완전 월세로 넘어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당분간 반전세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 반전세는 사실상 뭐예요? 변형된 전세죠. 그래서 아마 비아파트하고 아파트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시장이 약간 이분화되면서 어느 정도 아마
이런 전월세 구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이제 극단적으로 시장을 보기보다는 반전세가 이제 많아지는 그렇죠. 네, 예. 전세월세 섞이는 시장으로 예, 하이브리드 월세 시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이브리드 월세 시대. 예, 예, 예. 네. 자동차도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도 하이브리드로. 두 개 다 섞이는 거죠, 그죠? 예. 네. 자, 장기 단기 집값전만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위원님 나오시면 이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저는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어떤 흐름을 결정할 때 뭐 통화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량이잖아요. 뭐 공급이나 지금 단기간에 되지 않고 통화량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집값이 단기간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는 하반기에 오히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인기 지역 쏠림 현상보다 이 수요가 좀 분산되는 네. 말하자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지 갈아타기 이게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건 약간 주춤해지고 네. 오히려 갭매우기 현상 네. 혹은 순환매가 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물이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네. 싼도로 흐르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을 보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일종의 순환매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강남이라든지 이런 마용성 이런 쪽은 정부가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아마 시장 이렇게 안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규제책이 나오면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조금은 저는 타이밍을 좀 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이게 성급하게 들어가면은 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마용성 쪽은 좀 더 제가 눈치를 좀 보시고 나머지 지역은 뭐 그렇게 타이밍보다는 이런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은 조금 주춤하긴 한데 좀 그러니까 조정 변수는 받을까요? 결국은 이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인데 뭐 이미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그럼 뭐 10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를 더 매기거나 아니면은 뭐 보유세를 현실화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거는 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이게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하면은 80% 사실상 이제 감면이 되는데 뭐 일반 토지라든지 상가들은 10년에 20%, 15년에 30%잖아요. 이게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년 그럼 6월부터 그러면 이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럼 낮추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장기간 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아까 50대, 60대처럼 매물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매물이 나오면서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은 정부의 대책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단기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습니다. 네. 장기로는 뭐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집값의 7, 80%를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정부에 맞서지 말라. 그런 말씀을 강남에 어쨌든 집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격언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이동재 캐스터, 김주영 캐스터 지금 관심 있게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막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한마디로만 짧게 예. 그 내 집 마련 중 준비하신 젊은 층에게 좋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일단은 이제 통장 쪽으로 보셔야 돼요. 통장. 특히 예.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은 이제 공공 분양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아마 17평형 정도가 될 텐데 17평이 넘으면은 무조건 불입금액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한 달에 25만 원 꼬박꼬박 좀 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아파트가 너무 비싸잖아요. 서울 네. 아파트가 뭐 14억 넘으니까 이 그림에 떡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저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은 한 낙찰가율이 그죠? 이 매각가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시세의 한 82%. 네. 수도권은 한 70%, 뭐 전국적으로 보면 67%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산다니까. 그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일종의 중간 네. 이런 이제 그 사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네. 갖고 있으면 민영을 받을 때 무주택자로 간주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내 집장만 해보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오피스텔을 살림집으로 봅니다.
약간 미니 아파트라고 그래서 오피스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임대 수요도 지금 5%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파트를 사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오피스텔을 한번 대안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 상담 요청 들어오면 그러니까요. 해주시면 좋을 네. 것같아요.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못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이제 2위 내용 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10시 출근제 내년 전국 확대하느냐 뭐 이런 건데 기업 참여가 이제 관건이죠. 기업이 참여해야 뭐 이게 확대가 되겠죠. 이 소식 김주영 캐스터 네, 준비했죠?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아침이 정말 전쟁 같지 않을까. 전쟁이죠, 전쟁. 예. 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해당 제도는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등교시키고 출근할 수 있도록 1시간 늦춰주는 제도이고요. 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근로자 한 명당 3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10시 출근제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31억 원가량 확보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약 1,700명 가량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을 사업주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 기업자들의 의지도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이제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기업의 어떤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텐데 제도는 좋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위 소식 볼까요?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1위. 네. 형 못 따라가는 동생 코스닥. 네, 천스닥은 언제쯤? 요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어서 이 뉴스가 지금 1위에 선정됐는데 이동재 캐스터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형만한 동생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내 증시에서도 형 코스피가 동생 코스닥의 수익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아직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 기준으로 따지면 수익률이 25%를 상회하면서 수익률로 봤을 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스피가 43%도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기록한 최고점은 물론이고 2022년 1월 이후로 단 한 번도 기준 지수인 1000포인트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상화를 주문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수십 년 동안 몇십 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고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부실기업의 퇴출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도 부실기업 퇴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 기업만 50곳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5%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가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반에 잠깐 최고가를 경신한 뒤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인해서 하락 전환에서 0.46% 하락하면서 3,44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형보다 나은 동생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0.7% 상승한 86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양도소득세 완화 등 우리 시장의 호재가 가득했던 만큼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가 상승 흐름이 계속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캐스터,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박원각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데일리 TV의 뉴스 보시면서 1부를 마칠 텐데요. 삼성전자와 TSMC 관련 뉴스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를 마치고 2부 CEO 초대석 코너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 CPU 톱5 기업인 IBM의 차세대 서버용 칩 파워11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삼성은 개량형 7나노, 이른바 7LPP 공정으로 칩을 생산합니다. 세계 최초로 EUV 노광 기술을 적용한 이 공정은 기존보다 성능은 23% 높이고 전력 소모는 45%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2.5D ISC 아키텍처 패키징 기술을 더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IBM의 파워11은 99.9999% 무중단 가동을 내세우며 NIST 인증 양자 내선 감호를 내장해 보안성까지 강화했습니다. 기업과 금융, 고성능 컴퓨팅 시장을 정조준한 전략입니다. 업계는 이번 수주를 삼성전자가 성숙 공정에서 70부터 80% 이상의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며 생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TSMC의 빈틈을 파고든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슬라, 닌텐도, 중국 팹리스까지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술력과 고객 다변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삼성 파운드리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CEO 초대석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기업 CEO 대표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뭄 시대, 많이 저희들 이제 접하는데 지난번 강릉 사태도 있었는데요. 가뭄 시대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화장실 제품, 또 이것을 생산해서 널리 유명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계신 회장님이신데요. 경쟁력 제고 방안 없는지 절수 제품들 살펴보고요. 또 코스닥 시장이 또 상장사기 때문에 주가 흐름 이런 것도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화면에서 보신 대로 송공석 와토스 코리아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와토스 코리아 코스닥이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일반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회장님 와토스 코리아 일단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명은 와토스라면 수세식, 네, T오는 변기, 네, 이제 합성어로 S는 이렇게 시스템 뭐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걸 이제 변기라고 하기보다는 네. 흔히 절수 설비라고 합니다. 네, 절수 설비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레이드가 있는데 네, 저희들은 1등급이 아니면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는 것이 네. 목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네.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소개를 드릴 때 가뭄 시대, 네. 또 얼마 전에 강릉에 정말 가뭄이 들어가지고 네. 국가 재난 지역 뭐 이렇게 선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회장님 생각이 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물 절약을 하고 사실은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그런 개념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정책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근데 이런 기업을 창업하시고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그 저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기를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7살 때 무작정 상경을 해서 네. 이제 첫 번째 취직한 곳이 그때는 우리가 수세식 변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물 잡아 당기면 네. 올라오는. 네.
그 부속품을 이거 주로 오랜만에 보는데 뭐 네, 네. 주로 만드는 그 이제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네.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그때는 이런 그 거창한 회사가 아니고 네. 그걸 만드는 공업사죠. 공업사에 네. 그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먼저 취업을 하신 거고. 네,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독점 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에 네. 17살 때 취직을 했으니까 21살 때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이제 옛날에 내가 독점 기업인데도 그게 부도가 났습니다. 나- 네, 부도가 났는데 내가 이제 그 우연히 내가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에 거래처를 내가 가봤더니 아, 이 제품을 좀 구해다 달라라고 네. 해서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어디 창고에 가면 그 제품이 있다는 걸 알았기 네. 때문에 사다 파니까 네. 버스 타고 이렇게 양손에 들고 갔는데 이게 팔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 그래서 이제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자꾸 이제 했는데 네. 그 재고가 네.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가 없어졌으니까 네. 바닥이 나서 재고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수요처에서는 또 갖다 달라.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옛날에 근무했던 회사에 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부품을 사다가 네. 자취방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네. 제가 이제 사업을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계통에 들어와서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하고 있는 건 운명이지 않나.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수세식 변기 문화를 제 머릿속에는 다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수세식 그 변기, 우리나라 화장실 제품에 대한 모든 A부터 Z까지 이제 다 알고 계신 회장님이신데, 자, 그 과정에 사업을 이제 하시고, 학업도 이제 병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엄청난 그 과정이 또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엄청난 스토리를 짧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또 많은 이제, 또 후학들도 또 아직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또 많은 용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한 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 30년이 정도 경과가 됐는데 회사가 조금 커졌으니까 주위에서 상장을 해라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장하는 그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표이사는 반드시 학력란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학력란. 예. 그럼 나는 써야 될 게 국민학교 졸업장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하냐. 옛날 말로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예.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네,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예. 그래서 아니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여기다 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년도입니까? 그게 1973년도인데. 1973년. 그래서 2003년. 2003년. 그러니까 2003년 30년 정도 경과했는데 2003년 상장하려고 보니까 상장을 하려고. 대표이사 양력을 쓰는 간에 네. 그거를 이제 국민학교로 쓰려니까 이게 너무 그랬다. 아니 도저히 이게 쓸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백지로 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치 지금 뭐 실명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찬 그 교육부 장관께서 네. 대학 입시 다양화 제도를 네. 도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 나는 이제 수능을 시험 봐가지고 이걸 네. 하라 그러면 몇 년 걸려도 안 됩니다. 네.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뭐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이제 그런 입시 제도 다양화가 네. 생기면서 네. 야 나도 한번 해볼까? 네. 라고 이제 해서 우리 직원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이거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네. 첫 번째 조건이 고입검정, 대입검정 네. 패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고졸 이상의 학력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했는데 네. 그 선생을 아주 과외 선생을 잘 만났어요. 네. 그 선생이 이거 책 두꺼운 거 다 읽으려면 몇 년 걸려도 안 되니까 네. 방법을 바꿉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출 문제를 사왔더라고 이 양반이 5회가 수록된 게 이것만 외우세요. 네. 패스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한 90일 조금 지나서 네. 제가 고입 과정은 패스를 했습니다. 그거 쉽더라고요. 네. 거기까지는. 네.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려면 고입 이제 대입 과정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시험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네. 그 안에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자. 안 될 네. 때 안 되더라도. 네. 그런데 운이 좋게 또 전 과목을 다 패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도 자격이 생겼으니까 대학을 가야지. 네.
다른 문제는 나중이고 그래서 이제 쭉 찾아보니까 기왕이면 또 욕심을 내봐야 되잖아. 서울대 특례 입학 제도가 없어. 아직 안 됐고. 그럼 나는 회사에서 갖고 온 연대 거기도 없어.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도 스카이 쪽으로 먼저 살펴봐야 되니까 고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응시를 해서 다행히 1학기 수시로 합격을 해서 2005학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학교 처음에 저 식당 첫날 가서 식당에 가서 학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갈 때 학교 애들이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교수라고 착각을 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들통이 나버리니까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업도 마치시고 이제 대학도 마치시고 그리고 상장해서 이제 대표이사 양력도 이제 당당하게 쓰시면서 고려대학교 경영 네. 썼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시고 이제 상장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기업 얘기로 넘어가서 네. 절수하고 층간 소음도 위에 줄일 수 있는 네. 굉장한 제품을 만드셔서 팔고 계신데 네. 주가나 이런 그 증시 차원에서의 기업은 왜 각광을 못 받는지 사실 저는 그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든 제품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주요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건설사들이죠. 네. 건설사들은 이제 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화장실까지 몽땅 다 세터해서 꾸며놓고 열쇠만 갖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주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제품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KS 규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우리 제품이 안 맞아요. 네. 그런데 현재 돼 있는 규진들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물을 아끼기 위해서 큰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안에다가 백돌도 넣고 페트병도 넣고 그랬는데 그거 해봤자 1, 2리터밖에 절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 변기 자체의 기능을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13리터 쓰던 거를 10리터로 줄였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더 발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리터로 줄였다가 4.8리터로 줄였다가 4리터로 줄였다가 양변기에 대해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것이 양변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리터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수세가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급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법도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상 법이 잘 안 지켜져 가지고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만 제대로 지켜진다 그러면은 우리 제품이 좀 많이 팔리지 않겠나. 그 제품이 어쨌든 설치 자체가 지금 다른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층간 이 소음이 이게 절감되는 게 이 위쪽에 이걸 설치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지금 주로 접하는 거는 윗집에서 물을 내리면은 밑에 층에서 잠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거는 우리 이제 슬라브에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배관이 이게 뚫어버리니까. 뚫어가지고 남의 집 소리가 천장에다가 이게 보면은 배관이 돼 있어요. 그게 다 노출이 됐으니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소음은 그거를 우리가 층상에다가 바닥을 뚫지 않고 벽으로 박아로 놔도 하면은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루 위에서 뛴다든가 이런 거는 행위 소음이라 그래서 안 뛰면 안 나잖아요.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행동의 문제. 그건 행위 소음이고 우리는 구조적인 소음이니까 이게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까만글씨만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층하배관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그 법을 바꾸고 국토부가 다행히 수용을 해줘서 층상배관 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층상배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또는 돼 있으니까 층하배관을 할 경우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반응이 조금 오기 시작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층하배관을 해서 이음새가 많잖아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자 누수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파이프 하나 여기 베개까지 바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용도 싸게 맥히면서
혹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장님 이거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네. 현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좀 알아놓으시면은 프린트를 훨씬 더 해서 좀, 들고 네.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럴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층상배관은 네. 해결을 했고요. 이제 이게 설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치의 문제죠. 위에다 하느냐 밑에다 네. 하느냐.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네, 법적으로도 이제 근데 의무사항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또는이라 또는으로 그랬으니까 돼 선택을 있으니까. 하라. 네. 그런데- 권고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권고사항. 사실은 이제 권고보다는 조금 더 강한데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우리 건설사들이 네. 원가가 절감이 되면은 채택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는 층상 하배관보다는 층상배관을 하는 비용이 네. 한 10% 내지 20% 싸게 맥힙니다. 아 설치 비용도 아니 모든 총 토탈 비용이. 토탈 비용이 아니 그런데도 안 할 겁니까? 나는 하라고 이제 강요를 그건 하죠. 일종의 그냥 관성의 법칙이라고 봐요. 하던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나는 네. 이거 안 해봐서 못해라고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풀어갈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수도법에요. 네. 신축은 말할 것도 없이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고 네. 그럼 여기 갖고 왔습니다. 잘 안 보일 테니까 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도 네. 숙박업소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네. 2012년 말까지 11월 네. 14일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교체해야 된다. 네, 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하나도 안 교체 해야 안 됐어.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수도법 13조, 이제 15조 3항에 보면은 네. 그거 설치하지 이제 교체하지 않았을 때는 네. 시장 구청장은 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럼 이행을 명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수도법의 87조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네. 이행을 명하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 네. 처음에 걸리면 500만 원, 그다음에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네.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도 안 지켜주고 있는 게 아.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물을 낭비하고 있다. 네. 거기까지만 가면은 네. 법만 제대로 지켜지면은 우리가 물을 네. 하루에 한 1억 톤 이상, 한 달에 1억 톤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주가로 잠깐 이제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 이제 결정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던 게 좀 상단으로 네. 변화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주가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주가를 이제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 이익을 많이 내서 네.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하는 네. 이제 그런 그래서 정책을 이제 써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외부 사정에도 있지만 자체도 이제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매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주주들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네. 그럼 6개월마다 우리는 또 공시를 하니까 네.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못해서 네. 작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분을 일부를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 네. 난 아들이 둘이밖에 없으니까 네. 증여를 해가지고 승계를 시켰습니다. 네. 오해를 하는데 아니 승계할 때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른다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주가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그럼에도 작년에 4월 달에 이제 증여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안심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적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초반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네. 3,300대 그때에서 놀았으니까. 네. 야 그러면은 우리 주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여유 자금을 가지고 네. 자사주 좀 사자.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60만 주 이상을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내려가는 걸 폭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제분에게 이제 그 지분을 이제 넘기셔가지고 이제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 앞으로 그 기업의 이제 계획을 짧게 한 말씀만. 저는 이제 뭐 일을 해야 될 팔자로 타고난 사람이라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올 상반기에 지금 영업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가 연말에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사실은 무보수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네.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오늘 좀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 하긴 뭐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자,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경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